우리 복합금융 상품 마지막 주제 딱 하나 남았는데 기중에 행사하는 경우거든요. 기중에 전환이나 행사하는 경우. 지금 여기 키핸드북에는 전환사채만 나와 있는데 사실 신주인수권 부사채랑 전환사채랑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전환권 대가나 신주인수권 대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얘를 좀 쪼개보면 이게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가 있고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가 있다고요. 그럼 보시면 여기 X 1년 말이고 내가 만약에 X 2년 7월 1일 날 전환을 한대요. 첫 번째로 전환사채 순액으로 할게요. 그럼 7월 1일 날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게 뭡니까? 화면에 나와 있지만 7월 1일 날 회계 처리해야 될 게 당연히 6개월 동안 이자 비용을 잡아줘야 돼. 전환하기 전에 이자 비용 잡고요. 6개월 동안에 액면이자 6개월치 줘야 되는데 지금 주질 않으니까 별도로 미지급 이자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상가액이 나오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전환하니까 전환사채 없어지고 전환권 대가 없어지고 자본금 주발초가 와요. 그리고 미지급 이자는 별도로 문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발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걸로 봅니다. 미지급 이자는 실제로 전환된다 그러면 7월 1일 시점에 요 장부 금액 기준으로 전환되는 걸로 보지. 만약 사채라면 사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기초 장부 금액을 1번이라고 하고 뭐 6개월 동안 자연한 유효이자가 2번이 있으면 1번 더하기 2번을 다 전환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액면이자 3번은 빼서 진짜 요 시점의 장부 금액만을 전환 시점의 장부 금액으로 본다고요. 괜찮죠? 사실 요거는 그냥 합하면 돼. 미지급 이자만 더하면 되는 거고, 이거 이자 비용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7월 1일 날 전환된다고 하면 6개월치의 상가액만 더 잡아서 더해주면 돼요. 특별한 얘기 없어요. 하지만 기중에 전환하면 실제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해당되는 X 2년도의 이자 비용입니다. X 2년도의 이자 비용. 예상은 하셨겠지만 당연히 이자 비용 물어볼 때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7월 1일 날 60%만 전환됐다고 한다고요. 짜증 확 나죠. 7월 1일 날 60%만 기중에 전환됐다고. 그쵸? 여기 마지막에 우리 이제 이자율 얘기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엔 액면 금액, 액면 이자, 상환할증금이 다 똑같이 돼 있죠.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환하는 것만큼 다 똑같이 날아가잖아.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돼? 전환된 60%는 6개월 동안만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겠지. 하지만 나머지 40%는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이자 비용을 발생시킬 거 아닙니까? 기중에 일부 전환되는 경우에 이자 비용을 물어보면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그냥 60 이자율 곱해주고 사채처럼 60% 곱하기 12분의 6, 40% 곱하기 12분의 12 하면 돼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전환사채는 사채 상환이랑 뭐 거의 똑같다고요. 뭐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실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올해 회계사 문제도 그랬고 작년 회계사 문제도 그랬고 실제로 이렇게 기중에 전환되게 되면 전환사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주인수권 부사채랑 비교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비교하는 문제 요것도 봅시다. 만약에 7월 1일 날 60%가 전환됐다고 하면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액면 금액이랑 액면 이자는 어차피 행사돼도 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얘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 하지만 뭘 움직여야 돼? 상환할증금은 6개월치가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상환할증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할 때 상환할증금이 그 시점에 현재 가치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X2년 7월 1일 날 신중 인수권 행사가 되면 상환할증금도 6개월치 상가액을 고려한 금액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7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보면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자 비용 잡고요. 여기 순액법으로 쓰면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삼각될 건데 요게 뭐에 대한 거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삼각된 거라고요. 그렇죠?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삼각된 거고, 그래서 얘도 신주인수권이 기중에 행사가 되면 현금이 들어오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중에서 어떤 금액이 없어져요? 7월 1일 날 상환할증금에 현재 가치가 없어질 거라고요. 7월 1일 시점에. 그래서 상환할증금만 6개월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신주인수권 대가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자본금 주발초가 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행사는 6개월치 상가액만 더 더해주면 된다. 발행 금액에. 이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자 비용이 헷갈린다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X 2년도의 이자 비용 보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신주인수권 무사채는 편의상 두 개로 나누셔야 돼. 뭐 액면 금액이랑 액면 이자의 현금 흐름과 뭐 상환할증금의 현금 흐름을 두 개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X 2년 중에 기중에 행사됐다 하더라도 나의 현금 흐름에는 아무것도 변동이 없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를 현재 가치한 금액 X1, 2년 초 시점에 현재 가치한 금액에다가 이자율 그냥 때리면 돼. 얘는 12개월 동안 다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액면 금액이랑 액면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은 기중에 신주인수권 대가가 행사되더라도 난 변동하는 게 없어. 하지만 상환할증금은 달라지지. 상환할증금은 두 개로 나누셔야 돼. 60% 이거 누가 전환이라고 썼니? 60% 행사되는 부분이랑 40% 미행사되는 부분을 나눠야 돼요. 60% 행사되는 부분은 PV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 언제 시점? 기초 시점의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율 때리고 몇 개월만 해주셔야 돼? 6개월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6개월 동안만 이자 비용이 발생됐거든. 하지만 상환할증 중에서 행사가 안 된 40%는 1년 내내 계속 이자 비용을 발생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PV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 기초 시점의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에다 뭐 해줘야 돼? 1년치 이자를 때려줘야 되지만 얘는 60% 곱해주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40% 곱해주면 되겠죠. 실제 나눠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정확히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옛날에 학생 때는 이런 문제가 저 학생 때도 있었는데 나오면 봐봐 요거 나눠봤자 금액 얼마 차이 안 나지. 이거 해봤자 금액 얼마 차이 안 나요. 뭐 숫자가 아무리 커도 10,000원 내외라고. 제가 옛날에 풀면은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데 항상 풀면 어차피 해답이랑 답 차이가 한 7, 8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 아니 단수 차이인가 보다. 넘어갔다고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지? 요 정도가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알아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거 이상은 뭐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이 구분 정확히 하셔야 돼.